살다 보면 무례한 사람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그들은 내게 당혹감을 안기고 상처를 주며 자존감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어떤 인간관계는 유지를 하는 그 자체만으로 지나치게 에너지가 들 때가 있습니다. 은연중에 나를 자꾸 깎아내리며 만만하게 대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오늘 옷이 왜 이래? 안 좋은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만나자마자 이런 말부터 하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내 옷이 너무 별로인가? 얼굴색이 안 좋은가? 고민이 됐습니다. 왜 자꾸 사람들은 남을 깎아내리려 하는 걸까? 사람은 누구나 잘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남보다 뛰어났으면 좋겠고 돋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남을 깎아내리면 그 순간만은 내가 뭐라도 된 것만 같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참 쉽습니다. 별다른 노력 없이 비난과 험담 몇 마디면 충분하니까. 그럼 잠시나마 모래성 같은 우월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린 종종 시소를 타는 것처럼 상대가 올라가면 내가 내려가고 상대가 내려가면 내가 올라간 것처럼 느낍니다. 아주 큰 착각입니다. 상대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간에 내 위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무례한 이들에게 감정의 동요 없이 당신 지금 선 넘었어 라고 알려줄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은 다산 정량용 선생의 지혜의 말씀으로 남들에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법을 들어보겠습니다. 주변의 무례한 사람으로부터 나를 적절하게 지킬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마음에 잘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남이 내게 함부로 군다면 스스로를 돌아보라. 내가 행동하는 대로 남들은 나를 대한다. 남들이 나를 업신여기는 이유는 내가 그들에게 만만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윗사람이 나를 능멸하거나 아랫사람이 무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들에게 만만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나에게 감히 남이 범접할 수 없는 당당한 기상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남들이 나를 얕보지 못할 것이다. 상처받았다면 무심코라도 웃지 마라. 무례한 사람에게는 제대로 대응해야 다음번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대응할 말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눈빛으로라도 불쾌함을 드러내라. 무례한 태도에는 웃지 않고 노려봐주는 것이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비결이다. 진부한 의견이라도 당당하게 말하라. 아무리 깊이 생각했어도 말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은 것과 같다. 소소하고 진부한 의견이라도 당당하게 말하면 훨씬 호감을 살 수 있다. 말끝을 흐리지 마라. 말끝을 흐리면 상대에게 자신감이 없다는 메시지를 준다. 말끝을 흐리는 것은 만만하게 보이는 지름길이다. 하고 싶은 말만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당당하게 보일 수 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남들이 이러쿵저러쿵 한다고 안절부절해서도 안 되고 내가 특별히 잘한 것이 없는데 남들이 칭찬한다고 우쭐대서도 안 된다. 남에게 휘둘리지 말고 홀로 굳건해져라. 무겁게 움직여라. 행동을 무겁게 하되 제대로 무거워지지 않으면 더욱 무겁게 하도록 애써야 한다. 어떠한 일이 틀어진다면 스스로를 반성할 뿐 남을 탓하지 말고 내 스스로 떳떳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 누가 뭐라 해도 의견을 굽히지 말고 밀고 나가라. 또한 나 자신을 업신여기지 마라. 내가 나를 업신여기면 다른 사람들은 반드시 나를 무시한다. 실없이 남들을 칭찬하면 그 말은 진정성을 잃는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에 남들도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이를 희비하는 모습을 남들에게 보이지 마라. 밥 한 끼 굶었다고 신경질을 내거나 함께 배불리 먹었다고 금세 행복해하는 것은 천한 짐승들이나 하는 행동이다. 감정의 기복은 내면의 수련이 그만큼 부족한 탓에 생기는 것이다. 상황의 작은 변화에 이를 희비해서는 안 된다. 세상을 다 얻은 양 날뛰지 말고 세상이 다 끝난 듯 한숨 쉬지도 마라.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채 들뜨거나 가라앉지 마라. 바람이 불어 흔들 수 있는 것은
물결의 표면뿐이다. 정작 깊은 물속은 거센 바람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는다. 이처럼 매사에 이를 희비하지 않으며 깊은 속내를 지니고 경박함을 끊어라. 말과 생각을 맑게 하라. 좋은 말과 좋은 생각은 나를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줄 것이다. 사람이 자주 하는 말과 생각을 들어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며 말을 해야 한다. 불만과 불평의 말을 계속하면 결국 나의 삶은 불평의 연속으로 이어질 것이며 좋은 생각과 말을 계속하면 나의 삶은 더욱더 풍요로워질 것이다. 유익하지 않은 말은 스스로 삼켜라. 어른의 말이란 100마디에 고민을 한마디로 삼키는 것이다. 하찮은 말들이 내 입안에 맴돌 때는 내 것이지만 입 밖에 나오는 순간 나를 휘두르는 주인이 된다. 나는 내가 한 말에 스스로 영향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면 부정적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된다. 부정적인 말에 휘둘리지 말라. 진정한 어른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라. 진정한 어른은 살아온 경험과 겪어온 세월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늘 휘청거리기 때문에 그 중심을 단단히 붙잡아야 한다.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혼잣말을 하더라도 못된 말을 하지 마라. 혼자 있을 때도 절제하고 단정함을 유지하는 것이 바른 삶의 자세이다. 그렇다고 스스로를 너무 몰아세우지는 말라. 작은 상자에 큰 물건을 억지로 담으려고 하면 부서지고 만다. 사람의 욕심도 마찬가지다. 좋은 말도 가려서 하고 충고도 살펴서 해라.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박힌다. 생각 없이 한 행동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말의 무게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막중한 법이다. 그들은 너를 대접하고 마음으로 존경하게 될 것이니 가볍게 말하지 않아야 하는 법이다. 말과 행동이 사려 깊지 못해 원망을 사고 재앙을 부른다. 내가 뱉는 말이 나의 그릇이 된다. 그릇에 무엇을 담는가는 오롯이 나만의 몫이다. 자신이 한 말이나 약속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거짓말이나 이상한 소리를 늘어놓는 것은 군자의 행동이 아니다. 지키지 못할 말이라면 뱉지 말고 뱉은 말은 도리를 다해 지켜라.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반드시 삼가라. 남을 꾸짖는 말을 하지 말라. 선인은 악한 사람이 자신을 꾸짖어도 대꾸조차 하지 않는다. 대꾸하지 않으면 마음이 맑고 한가롭다. 어리석은 자는 악한 사람이 자신을 꾸짖으면 다른 꾸짖는 말로 대꾸한다. 이렇게 대꾸를 하면 입에 불이 붙는 것처럼 뜨겁고 끓는다. 이는 마치 사람이 하늘을 향해 침을 뱉는 것과 같이 도리어 자기에게 돌아온다. 내가 하는 말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습관을 가져라. 자세를 바르게 하라. 바른 자세야말로 강력한 언어 수단이다. 자세를 바르게 하면 말의 설득력이 높아지고 심리적으로 자신감이 생긴다. 바른 자세만으로도 당당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자세가 바르면 인생도 밝아진다. 바른 자세로 앉을 때 낯빛이 바르게 되고 두려움이 줄어든다. 허리를 고추 세우고 앉으면 단전에서부터 정수리로 뜨거운 기운이 밀고 올라온다. 허리를 숙이거나 등을 기대면 기운은 다시 퍼져버린다. 뭔가 제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다는 표시이다. 불편함의 원인을 찾기 전에 먼저 지금 있는 자세를 취해라. 고쳐 앉는 것만으로도 판단이 맑아지게 된다. 지금 땅에 서 있다면 수직으로 바로 서라. 서 있는 몸이 지면과 수직에서 벗어나는 것은 몸이 한쪽으로 기운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긴장과 경직이 초래된다. 자세를 바로 하라. 힘든 일이 있거나 마음이 괴로울 때도 바른 자세로 이겨내라. 자세는 몸과 마음의 상태를 대변한다. 호연지기를 길러라. 악행은 작더라도 저지르지 말고 선행은 작더라도 실행하라. 모든 일은 너그럽게 처리하면 나중에 복이 온다. 한때의 분함을 참으면 10일 동안 근심을 면할 수 있다.
사람은 자고로 호연지기를 가져야 한다. 호연지기가 사라지면 그 사람의 인생은 그때부터 힘들어진다. 군자는 마음에 부끄러운 일이 없고 거짓이 없을 때만 깃드는 거룩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 늘 떳떳한 마음을 가져라. 일정한 직업이 없어도 변치 않는 마음을 가져라. 재산이 없어도 떳떳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떳떳한 마음이 없으면 탐욕스러워진다. 부귀영화는 인내와 근면에서 생기고 편안하고 즐거운 삶은 성실과 검소하면서 생긴다. 각자의 직분을 알고 맡은 일에 충실한 것이 근면의 시작이다. 근면함 속에 항심이 싹트고 이는 삶의 든든한 뒷심이다. 학문을 닫고 생각을 깊게 하여 옳은 것을 가려내는 것을 힘써 배워라. 그리고 배운 것을 바탕으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라. 덕은 갈고 닦아야만 쌓이고 복은 선행을 쌓아야만 얻을 수 있다. 선행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스러운 일이 뒤따른다. 사람으로서 성현이 아니고서야 누가 허물이 없겠는가. 허물이 있더라도 능히 고쳐야만 더욱더 훌륭해진다. 자기 안의 화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의 폭발을 억누르기 어려운 때가 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흥분해서 자제력을 잃으면 그 분노는 자기 몸을 망치는 도끼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흥분해서 자제력을 잃는다면 결코 그릇이 큰 사람이 되지 못하리라. 세상에 비스듬히 드러눕고 옆으로 삐딱하게 서고 아무렇게나 짓거리고 이리저리 굴리면서도 경건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때문에 몸을 움직이는 것, 말하는 것, 얼굴빛을 바르게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마음을 기울여야 할 것들이다. 지금 나의 부족한 모습에 실망하였는가? 그럴 필요 없다. 탁월함이란 완성형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꾸준히 걸어가는 것이다. 진정한 어른이란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바른 사람이 되려고 최선을 다하는 존재이다.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날마다 몸부림치는 일 자체가 어른이라는 증거이다. 어른스러움이란 나답게 사는 것이다. 세월을 거스르려 하지 않고 세월에 따라잡히지도 않고 그 나이에 맞게 사는 것이다. 어른으로 사는 것에 최소한의 조건은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다. 성인이란 끊임없이 스스로 돌이켜 반성하며 나날이 형성되는 사람들이다. 광인이란 제 자신의 재주만 믿고 남탓만 하며 투덜거리다가 제풀에 지쳐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이다. 마음의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부끄러움을 안다. 나의 모자란 점을 깨닫고 스스로 노력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혹시 그대가 보통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전혀 그렇지 않다. 누구나 아는 가르침이라도 그것을 실천하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다. 인간을 만드는 것은 태어나면서 모든 기질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만들어가는 태도다. 인생은 속도를 겨루는 시합이 아니다. 세월을 견디고 비바람을 버텨야 나이테가 쌓이니 조급해하지 말라. 살아가면서 겪는 세월 가운데 똑같은 날은 단 하루도 없다. 삶의 가장 큰 걸림돌은 결국 나 자신이다. 내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뀐다. 용기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혜다. 지혜가 없으면 그 반대로 한다. 성공의 길은 다양하지만 실패의 길은 폭이 하나뿐이다. 하나의 길이 막혔다고 해서 실패한 것은 아니다.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기 위해서는 먼저 흔들리는 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인생 또한 음악이 그러하듯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가 어우러지는 것이니 너무 슬퍼하지 말라. 생각하기를 포기하면 살아가는데 급급해진다. 그러니 삶이 사납게 닥쳐올수록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당장의 욕망에 휘둘리지 말고 내가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지. 오늘 지혜의 말씀 어떠셨나요? 현대인들은 누구나 착한 사람 콤플렉스를 지니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그런 착한 사람 콤플렉스가 있어서 친구들 사이에서 호구라고 놀림을 당하기 일쑤입니다. 그냥 남들에게 싫은 소리 하느니 내가 손해보고 말지. 이런 마음으로 더럽고 치사해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내가 손해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양보하고 배려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알고 이용하려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너무 싫어집니다. 우리는 긍정의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정의 말을 제때 할 수 있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나 자신을 상처받게 하는 것이고 나의 정신 건강마저 해치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인간관계 관리법과 처세술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문제가 되는 발언임을 상기시켜주는 것, 되물어서 상황을 객관화하는 것, 상대가 사용한 부적절한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 들려주는 것, 무성의하게 반응하는 것. 인생엔 희노애락이 있다지만 인생의 종착지에 닿기까지 즐거운 날, 행복한 날보다 힘든 날이 더 많다고 합니다. 우리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삶의 내리막길로 간다고 표현합니다. 고된 삶의 내리막길에서도 정약용 선생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 인생 자체는 긍정적으로, 헛소리에는 단호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애정 없는 비판에 일일이 상처받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시작된 작은 변화가 결국은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현명하게 세상을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따라 삶의 행복도가 달라집니다. 불편하고 불필요한 인간관계는 억지로 끌어안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이쯤 살고 보니 어떤 사람들을 내 주변에 두지 말아야 하는지가 조금은 보입니다. 특히 호의를 권리로 아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배려심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면서 하나를 받으면 둘을 바라고 아홉을 받으면 열을 바랍니다. 상대방의 호의에 감사할 줄 모르고 바라기만 하는 전형적인 나쁜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즉, 모든 것은 관계에서 시작되는 법입니다. 그러나 나보다 나을 것이 없고 내게 알맞은 벗이 없을 땐 차라리 혼자 선한 생활을 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 사람이 설령 가족이라도 오래된 친구라도 관계를 정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지혜는 나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의 길동무가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지갑을 안 들고 다니는 사람은 피하라. 인간관계에서는 여러 사람이 있지만 만났을 때 처음 내뱉는 말이 나 돈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만약 정말 형편이 좋지 않다면 그런 것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을 살펴보면 평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은 모두 누리고 삶을 즐기면서도 유독 사람을 만날 때만 되면 돈이 없다 말하고 밥을 얻어먹거나 무언가 부탁을 한다면 그 인간관계는 오래 갈 수 없으니 일찌감치 정리하는 것이 이롭다. 인간관계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잘해야만 그 관계가 오래 유지될 수 있음에도 상대방은 나를 이용하려 하고 있으니 결코 좋은 인간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 남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존중하는 사람은 없는 것만 못한 법이다. 두 번째, 자기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은 피하라. 인간관계에서 자주 만나거나 연락을 하고 친하지 않는 사이인데 어쩌다 연락이 오면 서로 안부도 묻지 않고 자신의 요구만 말하는 사람이 있다. 평소에는 연락이 없다가도 자기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은 친구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즉시 손절하는 것이 이롭다. 부탁을 들어준다는 것은 나의 재산이나 시간을 써서 남에게 이득을 주는 행동이므로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주 접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이러한 부탁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뻔뻔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더 이상 이용당하지 말고 과감하게 잘라내라. 세 번째, 종교나 정치적 신념을 강요하는 사람은 피하라. 사람은 모두가 같을 수는 없다. 결국 사람 간의 관계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사이에서 관계의 가치를 얻어가는 것이다. 따라서 크게 아무리 자신에게 좋다 한들 남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는 법이지만 그 중에서도 종교나 정치적인 신념은 결코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을 계속 만나는 것은 매우 피곤한 일이고 실제로도 인간관계에서 신념으로 인해 다툼이 일어나고 주먹다짐으로 번지기까지 한다. 이런 사람들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내 신념을 속이던지 신념을 포기해야만 한다. 이런 사람과 의미 없이 논쟁하지 마라. 현명한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대방 진심을 짓밟는 의미 없는 논쟁은 하지 않는다. 그게 어떤 주제가 됐든지 간에 논쟁이 시작되면 서로는 원래 성격보다 자기 관점을 더 세게 고집하기 십상이다. 사실 이러한 논쟁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필요도 없다. 논쟁에서 졌다면 그저 할 말이 없다. 한편 상대방을 철저히 눌러 이겼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것은 일시적으로 승리를 거둔 것일 뿐. 그 승리의 쾌감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이뿐만 아니라 가장 큰 문제점은 논쟁에서의 승리를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은 대가로 얻었다는 것이다. 남의 체면을 깎아 얻은 승리 때문에 상대로부터 원한을 사서 언젠가 큰 화를 당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네 번째, 만났을 때 괴로운 친구는 피하라.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친구와 약속을 정하면 취소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들고 만나도 크게 재미도 없고 핑계를 대서라도 집에 있고 싶어지는 그런 친구가 생기기 마련이다. 처음에는 만나면 즐거웠던 친구가 점점 재미없어지고 나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인간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하나의 신호로 받아들여도 좋다. 왜냐하면 살아가는 세월 동안 그 친구도 변했고 나도 많이 변했을 것이다. 예전에는 함께 생활하며 그 친구와 닮은 점도 많았을 것이고 교우 관계도 비슷했을 테지만 결국에는 접하는 사람들도 달라지고 마주치는 상황도 크게 달라졌다. 그렇기에 예전에는 만나면 즐거웠던 사람도 나이가 들수록 안 맞는다고 느끼는 것이다. 내가 귀찮고 힘들어하는 만큼 그 친구 또한 나를 만나는 것을 귀찮고 힘들어할 가능성이 없을 수 없다. 인간관계는 일방이 아닌 쌍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와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조금씩 연락을 멀리하며 서서히 거리를 두는 것이 어떨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것이 좋다. 다섯 번째, 남의 고민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피하라. 이 세상에 무거운 고민과 가벼운 고민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느끼기에 별게 아닌 고민도 남에게는 죽는 것이 나을 정도로 힘든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삶의 무게는 상대적이라. 사람마다 각자가 느끼는 삶의 무게는 제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신의 고민만 중요하고 남의 고민 앞에서는 그런 거 가지고 뭘 그러냐는 태도로 일관하거나 남의 고민을 두고 너가 멘탈이 약해서 그래라는 둥 배려가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친구와는 계속해서 고민을 나누거나 기쁨을 나눌 필요가 없다. 남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존중하는 사람은 없는 것만 못한 법이다. 나 이외의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을 고유의 인격체로서 존중해 주어야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다. 아주 어린 아이조차도 자신을 존중하는지 아닌지를 100% 직감할 수 있거늘 사람 간의 기본적인 존중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는 정말 많다. 남을 존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깝게 두지 말고 내 자신이 그렇다면 고쳐라. 고마우면 고맙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 올바른 인간관계의 기본인 법이다. 감사할 때 마음으로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감사 인사가 아니다. 남이 내 마음속까지 읽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을 멀리하고 나 역시 남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라. 남의 즐거운 점을 보거든 같이 기뻐해주고 남의 슬픔을 보거든 그를 위로해 주어라. 남의 고통을 즐거워하는 자가 있다면 존중이 없는 자이다. 남의 부덕한 행위를 기뻐하는 것은 부덕한 행위 그 자체보다 더 나쁘고 교활한 행위이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불행을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친구라고 생각해 본다면 내가 고통받고 있을 때 그들은 속으로 웃고 있지 않겠는가? 6번째, 약속을 쉽게 어기고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피하라. 어쩔 수 없이 사정이 생겨서 약속을 한두 번 정도는 어길 수 있다. 하지만 사정이 있더라도 미안해해야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고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이 인간관계에서의 예의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어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약속을 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상습적으로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인간관계는 하루빨리 정리하라. 인간관계는 절대 일방이 될 수 없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관계에서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데리고 갈 필요가 없다. 당신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임을 결코 잊지 마라. 7번째, 자신의 푸념만 계속하는 사람은 피하라. 예나 지금이나 우울하지 않은 사람은 드물다. 모두가 우울할 때가 있고 그 우울함을 위로받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이러한 푸념도 그 상황에 맞게 해야 하는 것이지. 상황에 맞지 않는 푸념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상대방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상대방이 매번 자신의 우울한 점만을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나에 대한 배려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자신의 나쁜 감정을 버리기 위한 쓰레기통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나에게 버린 나쁜 감정을 받아들이면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법이다. 그저 안 받으면 그만이니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라. 이렇게 자신의 슬픈 감정만을 버리는 친구는 멀리하고 잘 들어주는 친구를 가까이 하라. 자연은 우리에게 2개의 귀와 2개의 눈을 주었고 혀는 오직 하나만을 허락하였다. 이것은 왜일까 생각해보면 분명 말하기보다는 듣고 보기를 더 많이 하라는 하늘의 뜻일 것이다. 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논리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임을 명심하라. 슬픔은 공유해서 좋을 것이 별 없다. 슬픔은 내 주변 사람 모두를 부정적인 감정으로 물들게 한다. 나의 슬픔을 위로해주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비난하지 마라. 타인 혹은 세상에 절대로 많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저 무시하면 그만이다. 8번째, 자주 다투고 평가르게 하는 사람은 피하라. 주변을 보면 다툼이 끊이질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굳이 싸우지 않고 넘어갈 부분임에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없다. 또한 같은 인간관계에 속해 있는 다른 사람과 다툰 후에 자신의 편을 들어주기를 강요하여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든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지극히 한정돼 있다. 사람 하나하나가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주 다투고 편가르는 친구를 만난다면 나의 인간관계 전체를 망치게 된다. 싸움은 결코 인간에게 도움되는 행위가 아니다. 싸움은 졸렬한 자기 주장에 불과한 행위로 현명한 사람은 결코 감정적으로 남과 싸우지 않는다. 자주 다투는 사람을 살펴보면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항상 남과의 논쟁을 하기 바쁘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다. 만약 내가 자주 다투는 사람 같다면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 건 아닌지
설령 나에게 잘못이 없다고 해도 무엇인가를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 싸움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닌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이기에 일방의 잘못만으로 시작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굉장히 오만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편을 들어달라 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오만한 사람이다. 자기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은 옳은 사람이 아닌 그저 억지 부리는 사람일 뿐이다.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견해나 자신의 가치관을 남에게 강요한다. 하지만 강요받는 쪽도 자신의 의견이 있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 법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의견이나 방법을 남에게 강요하는 사람은 자신의 우월성을 과시하고 싶거나 자신의 불안감을 없애려는 욕망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왜 저런 착각을 할까? 혀를 내두를 정도로 본인의 능력이나 외모를 실제보다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불안이나 공포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은 자기애가 상처 입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벽을 치는데 그로 인해 눈앞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현실적인 판단도 할 수 없게 되는 법이다. 9번째, 과도하게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피하라. 마치 자신의 우위를 과시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얕보고 만나면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이 있다. 자랑거리는 자신의 입에서 나오면 오만한 사람이 될 뿐이다. 자랑 중에서도 가장 쓸데없는 자랑은 자신의 잘나갔던 과거를 자랑하는 것이다. 옛날 이야기밖에 가진 것이 없을 때 사람은 처량해지는 법이다.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지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기는 것이다. 과거를 너무 많이 자랑하는 사람치고 지금의 삶이 행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고 행복한 미래를 그리는 것 또한 본 적이 없다. 또한 그게 무엇이든지 너무 자랑하면 그 끝에는 반드시 무슨 말썽거리가 생긴다. 무심코 내뱉은 자랑이 뜻밖의 오해를 부르거나 상대방에게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조금 알고 있는 지식을 아는 체하며 그저 시끄럽게 떠벌리는 사람들은 빈 깡통은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고 속이 가득 차도 소리가 나지 않는 법이다. 소리가 나는 깡통은 속에 무엇이 조금 들어있을 때다. 사람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나 많이 아는 사람은 아무 말을 하지 않지만 무엇을 조금 아는 사람이 항상 시끄럽게 말을 많이 한다. 정원을 보면 그 집의 정원사를 알 수 있다. 인간은 모두 한평생을 살아가며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와 같다. 정원에는 갖가지 수목이 우거지고 계절마다 어김없이 꽃을 피우는 꽃밭이 있다. 또 연못이나 냇물을 만들 수도 있다. 그리고 항상 나무나 잔디 같은 것을 관리해야 한다. 입으로 자기의 공적을 자랑하고 자신을 능력 있고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정말로 인간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은 실제로 쌓아 올린 성취밖에 없다. 정원은 실제로 쌓아놓은 성취이다. 지금 막 만들기 시작한 정원이라도 한 번만 보면 믿을 수 있는 정원사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또한 나 자신의 겸손함을 유지하라. 물이란 본디 산 정상에 머물지 않고 계곡을 따라 서서히 흘러가는 법이다. 이처럼 진정한 미덕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머무르지 않으며 겸손하고 낮아지려는 사람에게만 머무는 법이다. 자화자찬하지 마라. 자기 칭찬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남에게 자기를 칭찬하게 해도 좋으나 자기 입으로 자기를 칭찬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배워라. 인간은 모두 스스로에게 배울 점이 차고 넘친다. 10번째, 같은 고민을 계속 말하는 사람은 피하라. 고민을 털어놓는다는 것은 조언을 듣고 싶어서라기보다는 그저 위로를 받고 싶은 경우가 많다. 남에게 위로받고 싶은 것은 인간의 당연한 성격으로 나쁜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매번 만날 때마다 응석을 부리는
어린아이같이 매번 똑같은 고민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 또한 고민을 얘기해서 그에 맞는 조언을 해주려 해도 이미 자기가 정해둔 대답이 나올 때까지 말을 빙빙 돌리거나 화를 내면서 자신이 정한 답을 말해주길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다른 사람의 고민을 듣고 무조건 좋은 얘기만 해주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좋을 수 있으나 결국 그 사람과 나의 인생에 도움될 것은 없다. 따라서 진짜 절친한 친구거든 진심 어린 조언을 하라. 또한 결점을 친절하게 말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이런 사람은 반드시 가까이 하라. 달콤한 음식은 몸에 해롭고 입에 쓴 음식은 몸에 좋은 법이다. 말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사람인 이상 결점이 있기 마련이다. 이런 결점을 말해주지 않고 모든 언행을 칭찬해주는 자는 나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결점을 친절하게 말해주는 친구를 가까이 해야 한다. 오늘 지혜의 말씀 어떠셨나요? 탈무드가 말하는 인연을 끊어야 하는 인간관계 유형을 확인하다 보니 떠오르는 주변 사람이 몇몇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사람 관계에 있어 상처를 많이 받으셨던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저 역시도 상대를 좋아하는 마음에 계속해서 잘못을 용서해줬지만 이 진심이 전해지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용서해주면 상대도 분명히 깨닫고 뭔가 변하겠지라고 여기겠지만 실제로 상대방에게는 만만하게 비춰지는 게 현실입니다. 정말 본인을 위한 선택이 무엇인지 잘 헤아려 보시고 과감하게 끊어야 될 인연이라면 미련 남기지 말고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주변의 좋은 사람들과 건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다져 인간관계에 있어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시작된 작은 변화가 결국은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오늘의 지혜가 인생의 길잡이로서 통찰력을 깨닫는 삶의 지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100세 시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떤 인생도 존엄하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고령사회에 접어든 우리 사회에서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해 돌봄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발빠르게 진행되어져가는 고령화의 현실이 남일 같지 않은 이유는 결국 그 길로 가야 하게 될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이비붐 시대에 가장 많았던 광고는 바로 산부인과 광고였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베이비부머들이 은퇴할 나이에 접어들자 거리엔 또 다른 광고들이 눈에 띄게 늘어섰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양원입니다. 오늘은 어느 요양원에 계셨던 할머니가 쓴 감동적인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작은 요양병원에서 한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간호사들이 조촐한 그 할머니의 짐을 정리하다가 이 시를 발견하였습니다. 내용에 감동받은 간호사들이 이 시를 복사하여 모든 간호사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단순하지만 마음을 움직이는 이 시는 동영상으로 만들어져 소개되기도 했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슬프지만 할머니의 시를 통해 삶의 애환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양로원 할머니의 시. 간호사님들 무엇을 보시나요? 댁들이 저를 볼 때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현명하지 않고 변덕스러운 성질과 초점 없는 눈을 가진 투정이나 부리는 늙은 노인으로 보이겠지요. 음식을 질질 흘리고 대답을 빨리빨리 못하느냐고 큰 소리로 말할 때면 전 정말 당신들이 조금 더 노력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당신들이 귀찮다고 나를 때리고 함부로 대할 때는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몸뚱이로 저는 정말 용기를 내어 헛손질로나마 싸우고 싶었던 것이랍니다. 댁들이 하는 일도 못 알아차리는 것 같이 보이고 양말이나 신발 한 짝을 항상 잃어버리는 바보 같은 늙은 노인으로 밖에는 안 보였나요? 내가 저항하든 말든 그것은 아무런 상관없다는 듯이
목욕을 시킬 때도 설거지통 그릇만도 못하고 대돌만도 못한 나의 몸뚱이에 눈물도 쏟아냈지만 흐르는 물에 감추어져 당신들 눈에는 안 보였겠지요.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닌 그냥 먹여주는 댁들의 눈에는 내가 가축보다 못난 노인으로 비추어졌나 봅니다. 댁들은 저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나요? 당신들은 저를 정말 그런 식으로 보는 건가요? 제 팔에 든 수많은 멍자국들이 당신들 눈에는 망가진 보라색 도라지 꽃들로 보이던가요? 간호사님들, 그렇다면 이제 눈을 뜨고 그런 식으로 저를 보지 말아주세요. 이 자리에 꼼짝하지 않고 앉아서 나의 의지는 상실되어 댁들이 지시한 대로 행동하고 댁들의 의지대로 먹고 온몸에 멍이 들어도 아픔을 삭혀야 했던 제가 누구인지 말하겠습니다. 제가 10살 어린 아이였을 땐 사랑하는 아버지도 있었고 사랑하는 어머니도 있었고 형제자매들도 있었답니다. 16이 되었을 땐 발에 날개를 달고 이제 곧 사랑할 사람을 만나러 다녔답니다. 20살 땐 평생의 사랑을 지키기로 약속하여 결혼하였고 나의 가슴은 고동쳤답니다. 25살이 되었을 땐 귀여운 어린 자녀들이 생겨났답니다. 당신들도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겠지요. 서로를 안아주고 감싸주는 행복한 가정이었답니다. 40살이 되었을 땐 어리기만 했던 아들, 딸들이 성장해서 집을 떠나게 되었지만 남편은 제 곁에 있어 슬프지 않았답니다. 50살이 되었을 땐 제 자식들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손주를 제 무릎에 안겨 주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인생의 맛을 알게 되었답니다. 마침내 어두운 날들이 찾아와 내 옆에 있던 이가 먼저 하늘로 떠나게 되면서 앞으로의 삶을 생각해 보니 두려운 마음에 몸이 오싹해졌답니다. 자녀들이 모두 자기의 자식을 키우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난 내가 알고 있던 지난 날들과 내가 주고받았던 사랑을 한번 떠올려 봤답니다. 저는 이제 늙은이가 되었는데 참으로 우습게도 늙은이를 바보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들을 보면서 세월은 참으로 잔인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답니다. 몸은 망가지고 우아함과 활기는 떠나버렸고 한때는 마음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무딘 돌이 되어버렸답니다. 시체와도 같은 이 늙은이 속에는 아직도 어린애 같은 마음은 살아있어 가끔씩은 다 망가진 이 가슴도 부풀어 오르는 때가 있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 젊은 시절처럼 사랑도 하고 싶다는 꿈도 꾸어본답니다. 즐거웠던 일들을 기억해보고 고통스럽던 일들도 떠올려보면서 저는 지금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삶을 사랑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너무 짧고 빨리 지나간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답니다. 이제 사람들이여 눈을 떠보십시오. 투정이나 부리는 늙은이로만 보지 말고 좀 더 자세히 나를 봐주세요. 당신의 아버지는 아니나 아버지일 수도 있고 당신의 어머니는 아니나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축에게 모이를 주듯 하지 마세요. 그냥 먹고 싶습니다. 멍들게 하지 마세요. 가슴 속에 멍을 안고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사는 동안에 하나뿐인 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에서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요양원의 할머니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간절히 바랬던 것은 소소한 행복이지 않았을까요? 시를 읽는 내내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언론에서 일부 요양원의 실태를 보여주는 기사를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노인들은 군대처럼 아침 6시에 일어나야 하고 기저귀를 가는 정해진 시간까지는 변을 보아도 기다려야 하기도 합니다. 극단적인 경우이겠지만 일주일에 하루 정해진 시간에만 목욕할 수 있기에 온몸에 대변을 발라도 정해진 날까지 기다려야 하기도 합니다. 누구나 무병장수를 원하지만 모두에게 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간병하는 가족의 부담은 점점 늘어가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양원은 단순히 어르신의 식사나 기타 신체 활동을 보조하는 곳쯤으로 생각하십니다. 요양원의 세계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상의 축소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 아직까지 국내 다수의 요양원은
고령화에 대한 대처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미흡하여 만족스럽지 못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삶의 공간과 질이 낙후되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르신들의 신체적 특징에 맞춰 설계되고 건축된 공간에서 편안한 황혼의 삶을 제공해 드려야 하는 것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국내 요양원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렇듯 요양원이 이상적인 돌봄과는 괴리가 크지만 그렇다고 꼭 집이 더 나은 것은 아닙니다. 돌보는 이나 거주지의 상황이 열악하다면 부족하나마 시설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집에 있는 가족들이 어르신을 보살피다가 더 이상 보살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야 눈물을 머금고 요양원으로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익숙한 곳은 집입니다. 노인들은 개인 사생활이 제한되는 단체 생활을 힘들어합니다. 필요한 돌봄과 의학적 처치가 충분히 가능하다면 집이 더 좋다는 데에는 이견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생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기적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어르신들, 그 어르신들의 기적을 마주하면서 함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애쓰는 보호자들, 그럼에도 아직 사회적 개선이 안 되는 현실이 참 암담하고 씁쓸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요양보호는 새로운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제2의 직업으로 요양보호사를 준비하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그러나 요양시설과 피요양인, 그의 자식들, 그리고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인식 말입니다.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요양보호의 확대는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분명 열악한 환경에서도 어르신들의 기적 같은 하루하루를 위해 지금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더불어 열악한 요양보호사의 처우 또한 사회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점입니다. 이러한 요양보호의 복합적인 문제를 사회 밖으로 밀어내기보다 오히려 더 섬세하게 껴안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노인의 4가지 고통을 질병, 고통, 빈곤, 무위로 정의하고 아프신 어르신들을 위한 서비스에서 나아가 건강한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적인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노후를 잘 살아가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법륜 스님이 전하는 노후를 잘 살아가기 위한 지혜에 관해 이야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젊을 때는 깐깐했다가도 노년에는 너그럽게 베풀 줄 알아야 하고 말이 많다가도 침묵할 줄 알아야 하고 간섭하다가도 물끄러미 봐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나이 들어 건강이 나빠져도 눈이라도 보여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내일 죽어도 좋다 하며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의 50대, 60대는 청춘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젊은 나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60 청년이라는 말에 너무 집착해서 과하게 무언가를 벌리려고 하고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는 것은 나이를 역행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삶의 연륜에 따른 여유도 느껴져야 하고 나서지 말아야 할 자리에선 침묵할 줄도 알아야 제대로 나이를 먹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젊을 때는 과욕해도 금방 몸이 낫는데 늙어서 욕심 부리면 늙음이 재촉이 됩니다. 그러니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과식하지 말고 술이 좋아도 과음하지 말고 바빠도 과로하면 안 됩니다. 하루 8시간 일하다가도 7시간, 6시간 줄여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나요?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놔라. 뜨거운 황금을 잡고 있으면서 뜨겁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가 좋다고 잡고 있으면서 놓고 싶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놓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손도 안 대고 코를 풀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만큼 욕심은 사악한 괴물과도 같습니다. 놓자니 아깝고 잡자니 괴롭습니다. 세 번째, 남을 도울 줄 알아야 합니다. 젊을 때는 재능을 팔아 돈을 벌었는데
이제는 강의도 무료로 하고 봉사도 하면서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것이 보람이 되는 노년의 삶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위해 투자하고 스스로를 아끼면서 행복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런데 행복은 자신만을 아끼면서 살아가는 것으론 반쪽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행복감은 대상과의 관계에 특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의 사랑을 전달할 때 극대화됩니다. 방법은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이는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고 오히려 더 행복감을 느낄 것입니다. 네 번째, 건강해야 합니다. 노년을 더욱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평소 본인의 건강을 수시로 체크해야만 합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가 섭취한 음식에서 필요한 영양소를 흡수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때문에 미리미리 단백질과 관련된 음식을 잘 챙겨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질환에 대해 예방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꾸준한 식단 조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일상생활에서도 다양한 일을 하는 것이 곧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새로운 것을 접하게 되면 배움에 대한 열정이나 도전의식을 고취시켜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노년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또 하나의 활동이라면 봉사활동을 들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타인을 도움으로써 얻게 되는 보람과 행복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는 물론이고 이러한 사회적인 활동으로 노년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법륜 스님은 노후를 잘 보내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자비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며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느끼고 그들을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법륜 스님은 노후를 잘 보내는 비결 중 하나로 삶의 목적과 의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발휘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진정 노후를 즐길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신적인 평화 또한 중요합니다. 명상이나 철학적인 고찰 등을 통해 내면의 평화와 안정을 찾는 것이 노후를 즐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은 아직도 멀게만 느껴지고 인생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별것 없다는 생각으로 주어진 인생 안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고 지금을 소중히 여기는 것. 모두가 알지만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방법입니다. 감사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충분히, 아니 더 많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부정을 수용으로 바꾸고 혼돈을 질서로, 혼란을 명쾌함으로 돌려 세웁니다. 한 끼 식사를 풍족한 잔치로, 평범한 집을 오순도순 정이 흐르는 가정으로, 나그네를 친구로 바꿔줍니다. 감사함은 사람의 충만함을 해방시켜줍니다. 더불어 감사하는 마음은 과거에 뿌리를 두고 오늘 나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며 멋진 내일을 열어줍니다. 법륜 스님의 지혜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보는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